은퇴하면 뭐 하지? 직장에 다닐 때는 늘 바빴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후배 챙기고 보고서 쓰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죠. 그래도 언젠가 퇴직하면 내 시간도 갖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겠지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공허하더군요.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선택한 게 개인 택시였습니다. 월 200은 벌 수 있어요. 면허학원 원장 말이었습니다. 시니어 기사들 사이에서도 시간만 잘 맞추면 괜찮다는 말들이 돌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 믿은 대가로 1년을 허비했습니다. 생각보다 택시 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고되고 수입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게 됐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닌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은퇴 후 일자리 왜 현실은 기대와 달랐을까? 1.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착각. 많은 퇴직자들이 개인 택시나 배달 같은 프리랜서 일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일하면 된다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수입은 유동적이며 체력은 나날이 떨어집니다. 특히 택시는 노는 시간 무수입 시간이기에 하루 10시간 이상 도로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2. 수입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은퇴 후에는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몰아서 일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들수록 체력과 건강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때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국 택시도 배달도 아무 일이나 붙잡는 게 답은 아닙니다. 3. 계획 없는 퇴직의 위험성. 퇴직 직후 아직 쓸 돈이 있다는 착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퇴직금이 있고 연금이 들어오고 아내가 일하고 있다면 당장은 숨통이 트이죠. 하지만 12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 뭔가 준비해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사례 1. 59세 김성호 씨 택시가 은퇴자의 피난처일 줄 알았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뒤 59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간은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지냈지만 그렇게 놀다 보면 멘탈이 무너진다는 주변 조언에 개인 택시를 알아봤습니다. 차도 새로 뽑고 면허도 샀죠. 첫 2달은 신났습니다. 하루 12시간 돌면 78만 원은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기름값, 유지비, 카드 수수료, 법인료 등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었습니다. 한 달 총 수입이 300만 원이어도 실수령은 120만 원 남짓. 거기서 식비, 통신비 빼면 손에 쥘 게 없었습니다. 월 200은 택도 없더라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사례 2. 62세 이영자 씨 아이들 도와주다 제 노후가 망가졌어요. 이영자 씨는 퇴직 직후 택시 대신 배달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동 자전거를 이용해 근거리 음식 배달을 했죠. 한때 하루 15권씩 뛰며 생산적인 노후라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결혼하면서 큰 돈이 나갔고 손자 돌봄에 끼어들다 보니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미 고정 수입 구조가 무너진 뒤였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고 다시 일을 늘리기엔 체력이 안 따라줬습니다. 결국 요즘은 생활비 보태는 수준도 안 돼 남편과 티격태격 다투는 날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사례 3. 57세 박정우 씨 사전 설계 없는 은퇴는 실패입니다. 박 씨는 비교적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죠. 한동안은 잘 되지 않았지만 1년 넘게 버티며 블로그, 유튜브, 커머스를 결합하니 서서히 수익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벌 때도 있었지만 월 30, 월 50씩 넘어가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월 150만 원 수준이지만 집에서 일하고 체력 소모도 적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데 만족합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수입은 단기보다 장기 구조로
노동침약형 일자리주의 개인택시, 배달, 경비처럼 몸이 중심인 일은 은퇴 직후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힘듭니다. 체력 저하, 사고 위험, 반복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 만들기 온라인 판매, 자격증 기반 컨설팅, 임대소득, 투자 배당소득 등 시간과 체력을 덜 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 2년은 준비 시간으로 활용 퇴직 직후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퇴직 전부터 사이드 프로젝트를 실험해야 합니다. 온라인 창업, 블로그, 영상 제작, 재능 플랫폼 활동 등은 퇴직 전에 작은 성공을 쌓아둘수록 안정성이 높습니다. 맺으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퇴직하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퇴직 후에야 준비하면 늦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기회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에 두 번째 경제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택시 대신 내 몸 대신 시간과 시스템이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퇴직 후 삶은 훨씬 덜 외롭고 덜 고달플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 퇴직 후 개인 택시 왜 기대만큼 수입이 안 나올까? 1. 개인 택시의 진입 장벽은 낮지만 수익 구조는 복잡합니다. 퇴직자에게 개인 택시는 비교적 진입이 쉬운 업종입니다. 일정한 운전 경력과 면허 취득만 하면 가능하며 시간 조절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 20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을 올리기 위해선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운행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기준 1일 평균 운송 수입 약 1,822만 원. 여기서 유류비, 가맹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세금, 차량 감가상각 등을 제하면 실제 실수령은 월 12만 150만 원 수준으로 수렴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저녁 심야 시간대가 고수익 구간이라는 점인데 이는 곧 체력 문제와 야간 위험 부담을 뜻합니다. 2. 노후의 수입은 노동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 창출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항목 노동형 수입 구조형 수입, 예시택시 배달, 경비임 대소득, 배당, 온라인 판매, 자격 기반 프리랜스. 특징이란 만큼 벌지만 멈추면 영원 일회성 노력 이후에도 지속 수익 발생. 장점 즉시 수입 가능 시간과 체력 절약 가능. 단점 체력 저하, 사고 위험 진입 시 학습 시간 투자 필요. 노년기 수입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자동화입니다.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형 수입원을 퇴직 전부터 마련해야 퇴직 이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3. 개인 택시 외에도 가능한 대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1. 국민연금 소득 보완형 구조.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합산 시 약 120만 원이지만 이는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입니다. 추가 수입 구조로는 다음이 고려됩니다. 작은 임대사업 원룸 상가, 임대 또는 공유창고 운영, 온라인 기반 수익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애드센스, 전자책 제작, 전문직 재취업 세무, 노무, 코칭, 강의 등 자격 기반 서비스. 이 국민내일 배움 카드와 평생학습.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5060대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온라인 마케팅, 코딩, 회계 등 재취업 가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를 통해 배우는 활동 자체가 노년의 자존감과 소득 회복에 기여합니다. 3. 은퇴 전 23년은 전략적 전환기로 활용. 퇴직을 12년 앞두고부터 주말이나 저녁을 활용해 소규모 사이드 프로젝트나 창업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막상 퇴직하고 나서야 생각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4. 조언 은퇴 전후 준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기 준비할 일. 퇴직 35년 전 건강 점검, 연금 수령 예상액 확인, 퇴직금 운용 계획 수립. 퇴직 12년 전 소규모 수익 모델 테스트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등 부채 정리. 퇴직 직후 지출 구조 점검, 소득 대체 계획 실행, 고정비 최소화 전략 세팅. 은퇴 23년 후 지속 수입 구조 안착 여부 점검, 활동 영역 확장 봉사 수익 겸비 등.
실무 참고 데이터 2024년 기준 서울시 개인택시 월평균 총수입 약 370만원, 실수령 추정 평균 14만 170만원 세금, 유지비 제외 후 국민연금 수령액 개인 평균 62만원, 부부 평균 120만원, 고정생활비 평균 부부 기준 최소월 22만 250만원 필요, 은퇴 후 연금 외 소득원 필요 비율 약 60%. 결론. 개인택시는 은퇴자에게 빠른 수입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안정적인 노후의 해답은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덜 힘들게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23년은 생계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 전환기로 활용하고 체력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의 재취업 평생학습 제도를 활용해 기술 기반의 소득 다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일단 마음이 후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지옥 같던 출근 전쟁, 눈치 보며 넘기던 점심시간, 일과 사람 사이에서의 소모전 이제 끝났다고 안도했죠. 그런데 막상 하루 이틀 쉰 뒤 이상하게 허전해졌습니다. TV도 산책도 만남도 며칠 지나니 다 지루하고 자꾸 지갑이 얇아지면서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퇴직자 대부분이 하는 것처럼 저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택시기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비교적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대출 이자에 플랫폼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날이 많았고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허리며 눈이며 몸이 성할 날이 없었죠. 은퇴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싸움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제2의 일을 꿈꾸며 소위 생계형 직업으로 뛰어듭니다. 대표적인 게 택시 운전, 경비직, 배달, 마트 근무 같은 일입니다. 겉보기에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경쟁도 치열하고 수입도 불안정하며 무엇보다 체력과 정신력을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이런 일들이 은퇴 후 잠깐 하는 임시직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냥 이 일로 70세까지 버텨야겠구나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도 연금 외엔 뾰족한 수입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퇴직 전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건 직업이 아니라 생활 시스템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을 퇴직 전에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합니다. 월 고정 수입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임대수익, 배당소득 등. 주거 안정 전세, 월세 또는 대출 없는 자가주택. 건강유지 기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건강관리 습관. 사회적 연결망 외로움과 우울감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관계 자산. 현실적인 기대치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삶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례 1 62세 김모 씨 하루 12시간 뛰어도 120만 원 남짓. 김모 씨는 서울에서 30년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160만 원이 나왔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 대출이 남아있고 아파트 관리비, 교통비 등 지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10만 원 정도 벌면 되겠지 했지만 현실은 달랐죠. 대리, 퀵, 배달 기사들과의 경쟁은 치열했고 승객의 갑질과 욕설은 일상이었으며 장시간 운전은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남들이 쉽게 번다고 할 땐 거기 반드시 숨겨진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걸 은퇴하고 처음 알았어요. 사례, 이 60세 박모 씨 택시 면허까지 샀지만 후회 중입니다. 박 씨는 5년 전 택시 개인 면허를 9천만 원 가까이 주고 샀습니다. 이건 투자다. 죽을 때까지 내 수입 보장이다 하라는 말에 혹해서요. 하지만 3년 새 플랫폼 택시가 늘고 규제가 바뀌면서 승객 수는 반토막, 수입은 월 8,090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개인 택시를 포기하고 싶어도 다시 팔려고 하면 4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도해야 합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운전은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인생을 유지하긴 어려워요. 내가 너무 늦게 현실을 봤어요. 사례 3 59세 정모 씨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정 씨는 성격도 좋고 건강도 괜찮은 편이라 퇴직 직후 일하면서 노후도 보내고 좋지 뭐라고 생각하며 법인 택시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밤새 손님을 기다리다가 빈차로 돌아올 때면 허탈감이 밀려왔고 승객들의 폭언, 욕설에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정 씨는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도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느낌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생계형 일자리의 위험 요소. 퇴직 후 택시 같은 생계형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의 불안정성, 플랫폼 구조에 따라 수입이 쉽게 변동함. 심리적 소외감, 손님이나 관리자에게 받는 스트레스, 존중받지 못하는 감정. 체력 고갈 중노동이 지속되며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 진입 장벽에 비해 낮은 수익률, 초기 투자 대비 수익이 적거나 손해일 수 있음. 사회적 낙인 타인의 시선, 가족의 실망감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마무리 조언 택시가 답이 아니라 준비가 답입니다. 은퇴 후 택시 잡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운전이 체질에 맞고 유연한 일정이 좋고 수입이 적어도 감내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준비 없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몸이 먼저 고장 나거나 마음이 무너져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 3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자금 흐름 파악, 지출 수입의 구조 점검.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 습관 60대부터는 자산입니다. 나에게 맞는 일의 형태를 미리 테스트해보기 알바, 자원봉사라도 해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은퇴를 계획해 보세요.